저는 일단 어떤 방송이든 이렇게 나와서 설명하고 해명하고 토론하는 거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어쨌든 정치인의 말은 상대 경쟁자가 아니라 당원과 지지자, 유권자들 들으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말이 전달되는 건 저는 좋게 보는 입장입니다. 이건 모든 정치인들이 갖춰야 할 기본 자세라고 보고요. 오늘 아침 뉴스공장에 김민석 후보께서 출연하셨죠. 저는 이걸 어떻게 봤냐? 한마디로 말하면 김민석 후보를 향했던 의혹들 중 대부분의 해명의 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겼다. 그리고 그 대상은 이현주와 강두구 두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김민석 후보의 답변으로 멘붕이 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꽤 긴 시간 인터뷰를 했거든요. 어떤 건 내용이 방대한데 그리 어렵게 보실 건 없습니다. 나눠서 보면 쉬운데요. 김민석 후보의 설명과 해명을 잘된 해명, 아쉬운 해명, 그리고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잘된 해명입니다. 완전히 잘된 해명이라고 하기엔 살짝 애매해서 나름 잘된 해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뭐 간단합니다. 오히려 김어준 공장장이 의혹 해소에 도움을 주는 듯한 느낌도 받았습니다. 최근에 수면 위로 떠오른 의혹 중 하나가 뭔가요? 내란의 밤 계엄 해제 표결에 왜 참석하지 못했냐 이런 거였죠. 이건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일단 오늘 뉴스공장에서 해소가 된 건 국회에 왜 안 왔냐에 대한 해소였습니다. 이건 그냥 제 설명보다 해당 영상을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계엄 1주기 때 저희가 시민 특집 하면서 여러분들을 모셨는데 그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들어봅시다. 김민석 네, 의원이 맞아요. 넘어올 곳을 못 찾아서 네,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시민들이 먼저. 네. 김민석 의원은 나를 넘기기 위해서 시민들이 작전 짜고 있는 뭐? 것을 모르시고 모른 채 그 경찰한테 말 시켜라. 사이 우리 지나갈 테니까. 그래서 경찰이 제 팔을 잡고 제가 넘어가는 척을 하면 그러면 제가 그 경찰팔을 잡고 내 이야. 팔을 왜 잡냐 여자 경찰 저런 작전이 있었던 거예요. 논개 작전이구나. 네. 야, 김민석 의원은 본인이 잘해서 먹은 줄 알 거야. 저희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은 CCTV를 구했어요. 그때 네. 저분이 말하는 상황이 잡힌 CCTV가 있습니다. 보시죠. 저건 국회에서만 구할 수 있을 텐데. 네. 예. 저희가 어렵게 구했습니다. 저기 동그라미 있죠? 저렇게 시민들이 저렇게 어수선한 사이에 옆에서 김민석 저기 의원이 저렇게 갑자기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아마 당직자 중에 하나였을 거고요. 예. 저 때가 12시 45분입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들어가는 입구고 뛰어가시는데 뛰어가서 들어가는 저기가 어딘지 모르겠더라고요. 저게 국회의장만 들어가는 문인데요. 문들이 다른 데가 다 통제가 돼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뺑뺑 돌다가 본회의장이 아니라 국회의장실 쪽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들어가셨구나. 예, 제가 이제 계속 텔레그램으로 아직 시작 안 했다 체크하고 이제 들어가면 되겠다고 갔는데 문들이 다 막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건 저희가 국회 CCTV도 확보를 했고 사실관계 확인을 해가지고 이 얘기 불거지길래 우리가 인터뷰도 1년 전에 했고 해서 이거는 이렇게 계속 소모적으로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해서 제가 이것부터 털고 가자고. 아마 계엄을 가장 먼저 경고한 당사자가 당일날 늦게 일어나서 결국 표결에는 아슬아슬하게 참석을 못해서 그게 민망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아니 이제 중간중간에 곳곳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야기가 흩어져가지고 그래서 저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조금만 성실하게 관심 갖고 종합하면 그냥 다 알 수 있게 나와 있는데 일각에선 국회에 오지도 않았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던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왜 나름 잘된 해명이라고 말씀드린 거냐면 관련 의문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오전에 올려드린 게시물도 보면 여전히 비판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박선원 의원이 김민석 당시 수석 최고에게 연락을 했다는 내용이 2024년 12월 12일에 방송됐을 때와 최근에 발언한 내용 간 차이가 생기면서 계엄 직전 박선원 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냐 안 받았냐의 의혹으로 옮겨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거대로 해소를 해야 하는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유를 막론하고 어쨌든 계엄 해제 표결에는 결과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된 거라서 이에 대한 사과 정도는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살짝 아리까리한 해명 내지는 아쉬운 해명인데요. 저는 검찰개혁 관련 설명이 살짝 이해가 안 되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한 가지는 명확하게 했습니다. 검찰개혁을 이번 전당대회 전에 끝내는 게 맞다는 생각을 전했는데 이 내용도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 이 국회 안이 이제 최종안이 되는 건데 이 안이 전당대회 전에 마무리합니까 아니면 넘길 수도 있는 겁니까? 그 전당대회 전에 마무리하는 건 이제 당의 역량이라고 봅니다. 저는 말씀드렸지만 저걸 5월 전에 끝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이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서 할 수 있다면 7월 말까지라도 끝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방침이다. 네. 이게 전당대회 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전당대회 전에 끝내자는 입장이 명확하다는 건 알겠는데 문제는 정부가 주도권을 가져갔고 그에 따라 1년 가까이 지연된 것에 대한 설명이나 사과는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다른 사안이면 이렇게 세세하게 볼 필요도 없죠. 그런데 검찰개혁은 워낙 민감하고 예민하고 30년간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던 민주진영의 수건 과제잖아요. 그런데 이걸 작년까지만 해도 정청래 대표는 분명 추석 전에 완수한다고 했고 실제로 속도를 내려하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신중론을 주문하면서 주도권을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검찰개혁 TF, 검찰개혁 추진단 이런 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김민석 후보께서 말씀하신 수기 민주주의와도 연결되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수기를 하라고 주문했었잖아요. 그런데 과정 관리도 미흡했고 정부안은 나올 때마다 보면 진짜 검찰개혁을 하고 싶은 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항상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김민석 총리는 충분히 수기하고 국민들께 논란과 의혹을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냐 이거죠. 심지어 최근까지도 정부안 제출 예정일을 4차례 가까이 미루면서 논란이었고 이게 사실 김민석 후보자가 항상 말했던 보안 수사권은 폐지가 원칙이다. 전당대회 전에 끝내는 게 맞다. 이런 말과는 거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안을 제출했다면 오케이. 그러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건 추진단의 예산 사용 명분이 흐려지는 거라서 이 내용에 대한 질문 그리고 이에 대한 해명도 무조건 나와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세 번째는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인데요. 강북구 최고위원의 페이스북 글 이 부분이 가장 답변도 애매했고 사실관계도 굉장히 치밀하게 여러 사람한테 확인해볼 문제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강북구 최고위원의 페이스북 글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짧게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한창 조국혁신당 합당 문제로 시끄러울 때 강북구 최고가 페이스북 글을 하나 올립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강북구 최고는 홍익표 수석을 만났고 홍익표 수석이 전한 통합에 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은 통합 찬성이라는 거잖아요. 사실 통합 찬성은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라 원론적인 내용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에 어떤 게 나오냐? 지방선거 이전 통합은 어렵지만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을 하고 전당대회는 통합 전당대회로 했으면 하는 것이 대통령의 바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쭉 관련 내용이 나오다가 대통령실에선 통합과 연동된 이벤트까지 기획을 하고 있다고 하고 바로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온다? 총리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는 게시글이었습니다. 이 게시글은 거의 곧바로 삭제가 됐고요. 이 내용 때문에 어떤 의혹으로 번졌냐? 대통령도 합당에 찬성한다는데 강북구랑 이현주가 그렇게 반대를 한다고? 그런데 강북구 페북 올라온 거 보니까 총리가 반대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이현주랑 강북구는 김민석 지령받고 저런다는 거네? 이런 의혹으로 번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일단 해당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대통령이 8월 통합전대를 생각하거나 또는 지침을 줬다 0.1%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권 내에서 단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홍익표 수석이 전했다고 하는 내용은 뭡니까? 우선 네. 적어도 그 정도가 되면 죄송하지만 대통령님이나 저나 강훈식 실장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명도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그리고 사실 저런 정도라면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홍익표 수석한테 물어보는 것이 정답입니다. 예. 근데 왜 홍익표 수석에서 물어봐서 확인하지 않고 저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당사자들이 몇 번씩 얘기를 하는데 저것을 확인된 사실처럼 정해놓고 프레임을 제기하는지 전 참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글에서 홍익표 수석이 제가 확인한 바로는 네. 그 정치권 내에서 소위 8월 통합전대라는 워딩이 당사자의 입으로 아이디어가 나온 것은 사실은 우리 당이 아닌 어떤 당의 어떤 핵심 당직자의 입을 통해서 제가 사람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네. 라는 것만 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도 제기하지 않았고 비서실장도 제기하지 않았고 총리도 모르고 정무수석도 그것을 이런 것이라고 제기하거나 또는 전달한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을 홍익표 수석이 이런 내용을 전달한 바가 없다고 합니까? 홍익표 수석이 저것이 대통령의 입장이다라고 해서 전달을 했다면 어떤 분들은 심지어 무슨 뭐 당무 개입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당의 당원 당규상에는 대통령은 당무에 대한 의견을 표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했다 하더라도 저것은 당무 개입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랬다면은 정말 그랬다면 아니
민주당의 현재의 구조하에서 왜 최고위에서 통과가 안 되겠습니까? 뭔가 이상하죠. 이 내용만 들으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도 조국 혁신당하고 합당하는 걸 원하지 않았나? 이렇게도 해석되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건 뭐지? 만약 이재명 대통령 지론이 양당 통합이 아니었다면 왜 나는 양당 통합이 지론이라고 말한 적 없다 이렇게 한 번을 반박하지 않았지?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홍익표 수석도 거짓말한 게 되는 거고 강득구 최고도 거짓말한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김민석 후보님 하나만 반박을 하자면 민주당 당원 당규에는 대통령이 당무에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당론 결정에 참여할 권한과 당론 이행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무와 당론은 매우 다른 거라서 이 내용은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도대체 강득구 최고가 쓴 페이스북 글은 뭐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냐? 이 내용도 답변을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강득구 최고는 네? 등등의 얘기를 누구 얘긴가 들은 거죠. 누군가한테 들은 건데. 누구 얘긴가 들은 건데 홍익표 혹시 그런 수석한테 그런 얘기가 있다는데 응. 이게 정말 사실인가 하고 확인해 보려고 저걸 쓴 거겠죠. 홍익표 수석한테 들은 게 아니고요, 저 얘기를. 그거는 예. 홍익표 수석하고 강득구 최고한테 사실은 확인해서 물어보시면 예. 100% 클리어되는 문제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물었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 후보님 요지는 저 글은 홍익표 수석이 강득구 최고에게 저런 얘기를 전달하고 작성된 것이 아니고 뭔가 와전된 것이다. 이런 저는 사실은 저것을 굉장히 너무나 황당한 프레임이 걸려서 제게도 공격이 오길래 꽤 중요한 꽤 많은 분들에게 그 황당함 설명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분 중에는 최민희 의원도 계시고 또 왜냐하면 저거를 읽어보면 그렇게 간접적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되니까. 유시민 작가께도 전달을 했고 근데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홍익표 수석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에게 확인하거나 하면 되는 것이 뭐 기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만 더. 홍익표 수석이 대통령 입장은 통합 찬성이라고 전했다고 강덕구 의원이 말하는 거기서의 통합 찬성은 예? 이미 청와대에서 대통령은 통합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 원론적인 저건 얘기입니다. 홍익표 수석이 전하고 말고를 떠나서의 문제입니다. 그건 원론인데 제 말은 원론입니다. 저기서는 그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 전제한 통합 전당대회라는 구체적인 핵심은 지방선거가 아니라 전당대회를 통합 전당대회로 하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기서는 일반론을 빼고 나면 네, 그렇죠. 결국 지금 예정되어 있는 구체적인데. 8월 전당대회가 통합 전당대회라는 것으로 하자. 네, 즉 그렇죠. 당시 정청래 대표가 합당 얘기를 갑자기 던졌고 당이 혼란에 빠졌고 논쟁이 너무 과열되었고 그래서 일단은 지방선거 이후로 넘기자고 정리가 됐는데 그렇죠. 넘기는 것이 아니라 8월 통합전당대회로 하자는 것은 전혀 새로운 제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누구에게나 의외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확인할 사안이죠. 그렇죠. 스스로를 기자라고 칭하는 분들 중에 저런 것들을 그냥 확정한 후에 저를 공격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저는 사실 그런 분들 기레기라고 봅니다. 여기서 일단 핵심은 홍익표 수석이 저런 말을 한 사실이 있고 강득구 최고가 그걸 근거로 게시글을 쓴 게 맞냐 아니면 홍익표 수석은 저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강득구 최고가 지어서 쓴 거냐 이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홍익표 수석은 이미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이 내용도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 뉴스가 민주당 여러 의원들 확인을 해봤습니다. 홍익표 수석께서 대통령의 뜻을 오판해서 잘못 전했다 이렇게 인정하셨다고들 하더군요.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실수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될런지요. 그것도 다 사실 아닙니다. 제가 누구하고 통화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통화 기록도 없고요. 저하고 그와 관련돼서 소통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강득구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강득구 의원의 개인적인 전혀 사실과 무관한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의 기본 입장은 어떠한 형태든 당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당이 알아서 판단하기를 바라고 있고 그에 대한 결정을 존중합니다. 됐습니까, 이 기자님? 네. 자, 결국 이렇게 되면 결국 강득구 최고는 완전히 바보가 된 거죠. 홍익표 수석에 따르면 본인은 그런 말을 한 사실도 없는데 마치 홍익표 수석에게 들은 것처럼 말을 꾸며냈고 그리고 그 게시글 내용이 사실이었다면 본인이 직접 듣지도 않은 걸 가지고 김민석 당시 총리에게 보고를 하려 했다는 건가?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거든요. 강득구 최고는 지금 누구를 비판하고 저격하고 그럴 때가 아니고요. 이 내용부터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강득구 최고가 완전히 거짓된 정보와 내용을 가지고
가지고 게시글을 조작해서 썼다는 식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거잖아요. 김민석 후보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고 홍익표 수석도 통화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강덕구 최고는 그럼 대체 뭘까요? 일단 정리를 하자면 대통령도 일단 합당, 통합 이런 건 찬성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좀 문제인 게 어떻게 보면 진보 진영의 통합과 연대에 손을 내밀었던 사례고 김민석 후보도 연대든 통합이든 무조건 해야 다음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입장을 오늘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걸 결국 가장 앞장서서 막은 건 누구? 이현주, 강덕구, 황명선 이런 사람들이죠. 김민석 후보 말에 따르면 이 세 사람은 당으로서 해야 하고 대통령도 찬성 쪽이었던 합당을 반대했다는 게 되는 건데 누구의 말이 진짜인지 무조건 밝혀봐야 한다고 보고요. 이래서 제가 영상 시작할 때 이현주와 강덕구는 특히나 멘붕일 수도 있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랑 이제 연결되는 게 뭐냐? 아직 안 나온 질문과 해명입니다. 최민희 의원은 이미 이현주로 특정지었던데 이현주와 미락 타격 문자를 주고받은 국무위원 진짜로 김민석 후보가 아니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이게 밝혀져야 지금까지 배우로 의심받았던 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강덕구 최고의 페이스북 글이 사실인지 아닌지 굉장히 많은 게 밝혀질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 이현주는 이 당시 왜곡된 정보까지 가져오면서 합당을 목숨 걸고 반대했습니다. 이현주는 여론조사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합당 반대 여론이 훨씬 높다. 이건 필승 카드가 아니라 필망 카드다. 이런 말을 정청래 당시 대표 면전에서 쏟아냈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같은 회사에서 조사한 결과를 봤더니 민주당 지지층은 오히려 합당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던 걸로 밝혀졌고 여론조사 꽃에서 조사한 데이터도 보면 민주당 지지층 70%가 합당에 찬성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지금까지 나온 김민석 후보의 해명들을 기준으로 보면 결국 지금 이 모든 의혹을 해명해야 하는 공이 이현주와 강덕구한테 넘어간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 정청래 전 대표께서는 합당 발표 전에 어떤 과정과 이야기가 오갔는지도 말씀하셔야 이 의혹이 완전히 해소된다고 봅니다. 오늘 김민석 후보자가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청와대에선 합당을 그렇게 원하지 않았는데 정청래 당시 대표가 독단적으로 갑자기 공개 제안을 하는 바람에 여론도 나빠지고 결국 합당 실패로 돌아간 책임도 정청래 전 대표에게 있다는 질책으로 들렸습니다. 이현주는 이 당시 미락 타격 텔레그램을 누구와 나눴던 건지 밝히고 강덕구는 본인이 쓴 게시글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거짓인지 밝히고 정청래 전 대표는 합당 제안 이전에 어떤 과정과 이야기가 있었는지 밝히셔야 이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이현주 씨와 강덕구 최고는 해당 행위 의혹에 대한 해명과 사과도 분명 있어야 할 겁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그래서 루즈벨트 전 대통령의 말을 빌리겠습니다. 정치에 우연은 없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된 것이라고 믿어도 좋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